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최종입니다. 요즘 저한테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출제 기준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실기시험에서도 다소 논란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출제 기준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좀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영상의 내용은 전기기사, 산업기사, 그리고 전기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실기 출제 기준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요. 여기에도 좀 덧붙여서 출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출제 기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출제 기준이 너무 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실제 우리가 출제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출제된 시험 문제가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전기기사 실기를 예로 들었을 때 출제 기준 한번 프린트를 해서 보시면 실기 파트가 총 9장 정도 됩니다. 9장인데 그 중에서 4장 반 있죠. 반이 뭐냐면 그 감리 부분입니다. 감리 부분이 100점 만점에서 5점이 될까 말까. 그런데 출제 기준에서는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제 기준만 봤을 때는 감리가 경기기사에서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리 부분이 기사 실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출제 기준을 낼 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험 자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그 출제 기준 자체도 이렇게 많이들 신경 쓰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내용은 공사기사 실기 파트인데, 공사기사 실기에서 출제 기준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보면 공사기사는 보시면 대부분이 뭐 견적 및 시공이 주된 파트가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시공 계획이고 설계도서 검토하기고 세세 항목을 보면 약간 내용이 포괄적이죠. 우리가 이 출제 기준을 보고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 공사 내용, 공사 자재, 시공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도서, 내역서, 도면을 검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계도서를 또 검토할 수 있다. 뭐 환경을 설계도서와 비교할 수 있다. 그것 등을 고려해서 설계도지 검토할 수 있다. 약간 시험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출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뭐 공사기사에 보시면 시퀀스라는 부분이 그게 없는데 출제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은 시퀀스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기사에서는 소방설비 있죠. 소방 부분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출제 기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기사 시험에서 시퀀스 부분이 도각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 구체적으로 시험 출제되는 문제들과 매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출제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퀀스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그래서 출제 기준은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 시험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꼼꼼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 기준 자체가 시험 문제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명시가 되었으면 그것이 가장 좋겠죠. 근데 지금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뭐 이론 교재도 그렇고 기출 교재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문제나 이론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출제 기준이 실제 시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게 출제 기준과 어떻게든 매칭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조금 보셨지만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 기준을 조금 무시하고요. 저희 교재의 목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차는 전기기사 실기, 전기 산업기사 실기 정규반 교재의 목차인데 공사기사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교재 자체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목차가 되고요. 보시면 1장부터 1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확하게 보시면 14장까지, 그 다음에 16장 감리까지 해서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된 그 출제 기준은 약간 무시하시고 교재의 목차에 나온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기전기, 기호, 송배전, 솔로, 간선, 붕괴로, 조명설비, 동력설비, 수배전 설비, 전기력기기, 설비도면, 예비전원 설비, 접지설비는 이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및 측정, 배선도면, 판도면, 기계기고의 시설, 시퀀스 논리로 테이블 스펙과 감리까지 해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의 출제 기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KC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KC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추가된 목차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모두 공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KC 규정에 의해서 추가된 부분 보시면 KC 관련된 용어,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이 예전에 판단 기준에 있었던 접지 시스템이 완전히 물갈이 되고요. 새로운 KC 규정에 의해서 접지 시스템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접지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필요 설비 및 방제 설비, 그 다음에 등전 및 본딩과 감전 및 과절 보호 설계나 감전 및 과절 보호 설계 방법 예제상 문제는 뭐냐면 차단기 있죠. 배선 차단기, 이런 저압 부분의 차단기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시험에서도 좀 더 자주 출제될, 출제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출제 기준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공사기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에서 처음에 동력설비 부분이 빠집니다. 출제 기준에 동력설비,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출제 기준에 동력설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지만은 전동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론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전동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및 논리 회로 부분이 출제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출제 기준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이 나간 이후에 시퀀스 및 논리회로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에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이나 감리 부분은 공사에서 무시를 해 주셔도 되고요. 공사에서는 테이블 스펙, 그 다음에 감리 이 부분은 그대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공사 파트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KC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실기에서 이 부분, 빨간색을 제외한 부분과 그 다음에 공사 파트를 보면 공사 파트에서 전선로,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보시면 전선로 있죠. 이도를 구하는 문제, 전선 길이를 구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선로 파트, 화재 경보 설비도 공사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고요. 접지 설비는 KC 2권에 있는 내용, 배선 공사,
또 공사니까, 전기 공사니까 배선 공사가 우리 전기 기사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논리회로 있죠. 이 부분 앞으로 공부를 해주시고, 견적 부분, 우리가 2회차, 2021년 2회차부터 견적 부분의 비중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최소 10점 이상은 꾸준히 나올 거. 왜냐하면 견적을 전기공사에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공사 자격증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또 견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견적 부분과 나머지 내선단나 관연도 부록, 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험을 치고 나서 많이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얘기를 했을 때 혹시라도 그게 좀 부정적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만약에 이런 부분을 너무 어필했을 때 채점할 때 너무 깐깐하게 해서 혹시나 채점할 때 불이익이 돌아오면 어떡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조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출제 기준을 제가 설명드린다 이런 것보다 결론은 이거죠. 저희 교재나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된 그런 것들을 뭐 집약해 놓은 그런 부분이니까요. 출제 기준은 다소 참고만 해주시고, 예, 교재 위주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예,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 드릴 테니까요. 마음껏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